라디오 포럼 오승균. 한규량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시릴 때 봄을 데려온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아프지 말고, 마음을 너무 조금 줘서 후회하지 말고, 봄을 데려다 줄 만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뽑으려고 보니 모두가 잡초로 보이더니 품으려고 보니 모두가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더라.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이 겨울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세요. 분명 몽실몽실 따뜻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령 교수님. 따뜻한 이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종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한 세종시 디지털 콘텐츠 위키가 지난 12월 13일, 14일 이틀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성과 공유회와 세미나 등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기랑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세종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이형구 센터장님을 모시고 세종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형구 센터장님, 우리 포럼 청취자님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세종 FM 98.9MHz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종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세종 시민인 저로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조치원에서 출발을 해서 왔는데요. 우리 방송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앞으로 조치원 읍면 지역에도 세종 FM 방송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대표님한테 꼭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조치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이 주파수 확장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종 조치원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형구 센터장님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융합 콘텐츠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 속에서 세종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먼저 콘텐츠 제작 기술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 그리고 언어만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물 인터넷, IoT, 냉장고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냉장고가 다 인식을 하고 떨어진 음식에 대한 것을 지적해주고, 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또 AI 인공지능, 또 요즘에 그 챗 GPT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 살이 인간 세상에 점차 파고들고 있어서 정말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고, 또 이걸 잘 활용하면 마법의 세상처럼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결사 같은, 또 비서를 하나 둔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오승근 박사님께서 한번 이런 세상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아직은 사실은 이런 세상에 오기는 저희 집 냉장고는 아직 그런 거 개수 헤아릴 수도 없고 아직 AI 그 비서도 아직 없어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머지않아 이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우리 이영구 박사님께서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콘텐츠를 찾아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콘텐츠가 이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에게 찾아가는 구조로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구나 셀럽이 되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변화 속에 과연 세종은 얼마나 도약을 꿈꾸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우리 이영구 박사님 이쪽에 대해서 한번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오는 내내 무거웠고요.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혀 편하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혀 편하게 하세요. 네, 우선 그 디지털 저희가 디지털 컨텐츠라고도 하고 미디어 컨텐츠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큰 범주가 일반 문화예술과 또 산업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조합된 문화 산업이 구분이 되어 있죠. 원래는 문화예술은 사람이 원해서 즐기고 노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의 규모가 경제적인 규모를 이루어내면서 한 큰 축의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 기술적인 변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김한민 감독이 제작한 그 영화 노량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의 그 역사를 3편의 영화로 제작을 했는데 명량, 한산, 노량으로 이어지는 3편의 영화입니다. 이 3편의 영화 제작은 사실 한 번에 제작이 됐었는데 개봉의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량을 개봉을 하고 한산을 개봉하는데 한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산을 개봉하고 그 노량을 개봉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4차 산업 덕분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그 변화 급속도로 가는 이미지라든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아마 기술 변화가 빨라서 옛날에 아날로그 형태의 제작이었다면 아마 디지털적인 제작 이런 거에서도 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감독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랬어요.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바다에서 안 찍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기술적인 변화에 의한 차이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실내에서 촬영한 것들을 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을 하는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소위 익히 들었던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기반의 이미지 처리하는 기술 때문에 과거에 7년 걸렸던 것이 지금 굉장히 기술적 축적이 돼 있어서 1년 만에 개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OT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고 있는 영상들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C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 컨텐츠 산업 또 문화 산업을 다른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미래 먹거리라는 분야 용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 항상 이런 내용들이 회자가 됐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1등 먹거리 산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가 가장 큰 먹거리 산업이었고 얼마 전에 이 1위를 끌어내리고 2위에 있다가 올라간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죠.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 축적을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해오면서 이제는 반도체를 뛰어넘어 제1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드디어 제3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한 산업적 규모가 연간 한 180조 정도의 생산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결국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 콘텐츠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화 산업이고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쪽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급격하게 디지털 콘텐츠로 이게 또 급부상을 하는군요. 네. 사실 이게 미래를 예측을 하는 주체는 많아요. 그 예측을 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가장 큰 변수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이 출현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큰 이제 고비였기도 했고 굉장히 원치 않았던 변수였긴 했는데 그 변수가 갑자기 생기면서 비대면 세계로 빠르게 전환이 됐고 그 비대면 세계 속에서 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영호 박사님, 혹시 그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다양한 그 유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도 그쪽에 되겠죠? 텍스트 분야도요? 텍스트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텍- 미디어에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예. 빠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양방향적으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느냐. 디지털화된 거. 네. 그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그럼요. 뭐 동영상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다 결합된 요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구 센터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과거에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네네네. 스필버그의 영화 생각이 나는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하는 비용이 주라기 공원 영화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문화 콘텐츠 디지털 산업이다라는 이야기 아주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영역이 꼭 기술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 또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요즘엔 트로트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들도 팬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범주에서의 문화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것이 기존에 만들어내는 규모보다 지금은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큰 규모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라기 파크가 자동차를 몇만 대 수출하는 규모의 경제와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산업이 참 특별한 산업 들어오기 참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도 상당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 우리 오승기 박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네. 도시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뭐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기획 도시지 않습니까? 계획 도시라고 하죠. 근데 계획 당시에 산업 기반이나 경제적인 자족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고민을 하지 못했던 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산업을 이 도시에 형성시키는 게 가능할까? 또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뭐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개념들도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정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산업 단지 조성 전략들이 시대적으로 잘 맞지가 또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도 세종시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수월하게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규란 교수님. 네네. 예. 그러면 이 세종시가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종시가 좋은 기회들이 또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이제 의사당이 또 내려오고 우리 정부의 대통령 제2 집무실도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실현이 된다면 이제 결국 정부의 모든 기능들이 바야흐로 세종시에 다 집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나 매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종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앞으로는 좀 복합적으로 상호 복합적으로 컨텐츠와 미디어 산업이 집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도 제가 그 한 달 전에 이제 중국 난창 지역에 그 메타버스 우리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학회가 있는데 제가 부회장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보니까 VR 산업, 이 메타버스 산업,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육성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그 경상북도에서는 뭐 메타버스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그 육성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경상북도에서 6월달에 그 AI나 또는 뭐 메타버스나 이와 같은 소재 같은 것이 들어간 걸로 아마 영화제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이제 우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대략 우리가 이제 뭐 세종시에 대한 이런 좀 생각과 포부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 그 과기기술정통부에서 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디지털 콘텐츠 혁신 거점을 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스마트 뭐 5대 전략, 뭐 18개 뭐 실행 과제,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이런 것들이 쭉 해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이 예전에는 좀 그 단편적으로 선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들이 비슷한 또 유사한 업종들이 집적돼 있고 그 유사 업종들끼리 각자의 기업을 영위하는 그런 산업들이 대다수를 이뤘는데 사실은 지금은 생태계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생태계 관점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조성이 돼야 그 안에서 유기적인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뭐 소위 사실 예전에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에서 회자됐었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CPND라고 하죠.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각각의 영역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는 그 글로벌 밸류체인 같은 이런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되어야 이게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종 지역에 이런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요인적으로 기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군들을 잘 유치를 해서 그 유치한 기업들 간에 서로 시너지가 나는 상호복합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세종시가 또는 행복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업이 오면 제일 좋을까요? 그 우리가 앞서 제가 영화 이제 노량 얘기를 했죠. 그 영화가 지금 가장 크게 변화된 것들이 저희가 이제 VFX라는 용어가 있어요. VFX는 이펙트이긴 한데 특수효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수효과 기술이 CG 기술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특수 촬영한 것들에 대한 씬들을 CG 기술로 입혀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또는 촬영할 때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조차도 다 그런 것들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이 CG의 산업 생태계가 그 재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기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영화 신과 함께가 우리나라 CG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큰 계기가 됐던 영화인데 그 신과 함께의 VFX를 전담했었던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덱스터라는 기업이고요. 그 덱스터라는 기업이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도 했고 그래서 컨텐츠 산업의 영위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물론 이런 후발주자들도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들이 사실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지역의 책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도 글로컬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의 글로컬의 성공적인 어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도 글로벌화가 돼야 되고 도시도 글로벌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수도권에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CG나 VFX 같은 특수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기업들이 세종으로 전략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게 해줘야 그 기업들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VFX 이런 업체나 산업들이 우리 세종시에 온다면 세종시가 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아마 애청자들께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영어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전에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세종시의 가치 사슬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프트웨어하고 CPND 뭐 이런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거 한 번만 더 좀 풀어서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면. 네. C는 컨텐츠이고요. 네, 컨텐츠, P는 플랫폼. 플랫폼, 네. N은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그리고 D는 D는 디바이스. 디바이스 해당이 이런 됩니다. 것이 가치사슬이 연결된 이런 기업들이 네, 네. 우리 세종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세종시의 어떤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산업들은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느 네. 한 영역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고도화된 역량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 그게 결합돼야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제 그런 영역의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어떤 우리 시청에서 또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 산업을 유치할 때 이런 분야를 한번 잘 고려해서 유치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기랑 교수님. 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 덱스터. 그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뭐 지금 코스닥에 상장도 했고, 근데 이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 세종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그런 기반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가장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저도 일단 테크노파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시하고 공조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세종 디지털 컨텐츠 위크 때도 관심 갖고 세종에 모셔오고 싶은 기업들 중심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그들의 기업의 운영 계획이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이제 뭐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업이 그 지역에 내려왔을 때 세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혜택들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제 혜택이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영구 센터장님 영화 이야기 하셨는데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말씀하신 영화들을 제가 다 본 영화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영화 얘기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이 영화가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얼만큼 기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냐? 뭐 제가 영화인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트렌드가 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제가 덱스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초창기에 그 CG나 VFX라는 기술이 태동됐을 때 굉장히 무모하지만 굉장히 담대한 도전을 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영구아트의 심영래이신데 심영래 씨가 디워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처음 이제 보여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국내 CG 산업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영화의 퀄리티나 완성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한번 중국으로 다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제작이 될 때 우리 김용화 감독님이시죠. 김용화 감독님이 덱스터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CG와 VFX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아마 영화를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지옥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CG로 이제 만드신 건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훨씬 퀄리티가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신과 함께 네. 보고서 아주 그 두려움, 지옥이 정말 저럴까 네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봤는데 이게 그 다 기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객과 얼마만큼 관객이 몰입을 할 수 있느냐, 그 몰입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CG, VFX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영화에서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 그 VFX 기반의 영화들이 그런 감동을 주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영구 아트 심영래 씨가 이런 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선구자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시대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변화를 들어요. 이끌어가는 분들은 뭔가 독특한 그런 기질이 이분은 있는 것 이걸로 같아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못했지만 국내의 그런 산업을 일구는 데는 큰 기여를 기여를 했죠. 하신 거죠. 네. 참 고마운 방향성을, 분이네요. 방향성을 제시했던 분이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하면은 아까도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되게 사진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뭐 그래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가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뭐 요새는 팟캐스터라든지 뭐 오디오 무비라든지 뭐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도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서 보면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유튜브도 최근에 이제 많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도 개인 인터넷 방송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한 영화나 모든 것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이제 CG 기술이 발달되고 그걸 통해서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OTT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애청자를 위해서 한번 더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OTT는 그냥 미디어를 시청하고 미디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죠. 예. 네,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뭐 어떤 기존의 케이블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받냐 아니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받느냐 이제 그런 것처럼 OTT는 이제 그런 하나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의 디지털 콘텐츠들은 사람이 저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는 또 이것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지금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사람이 작업한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스스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은 영화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퀄리티라든가 속도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 그쪽에 이런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제작하는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 AI를 갖다 이제 시도하는 분야도 있지만 또는 실감형 콘텐츠 중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VR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증감현실에 뭐 AR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접목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포함이 돼서 이제 하나의 실감형 콘텐츠를 이루고 있고 또 심지어 생성형 AI 중에서도 이 플랫폼이라는 건가? 이 플랫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오픈 AI에서 나오는 오픈 뭐 GPT 3.5, 4.0 그리고 구글에서 뭐 바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뉴 빙이라든지 또 네이버에서는 뭐 클로바 X라든지 또 뭐 바이두에서는 어리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각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엔진이죠. 엔진이요. 네, AI 엔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동차도 자동차 회사마다 고유의 엔진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사의 엔진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 서비스들의 유료화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선택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게 이 기술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까지는 좀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챗GPT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무료 기술을 통해서 대화형을 통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낸다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글쎄 이미지까지 그 AI 그 생성을 이해할 수 해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네. 제가 어떤 가이드를 드리지 않아도 네.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결국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안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어 가죠. 네. 결국 퀄리티에 대한 이제 네. 눈높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르고 마치 자전거만 타다가 자동차 타면 자동차밖에 못 타고 좋은 차 타다가 나쁜 차 못 타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 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뭐 오픈AI에서 나오는 그 챗 GPT 3.5는 진짜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뭐 한 2불 정도 쓰나요? 20불인가요? 20불 정도 내면 4.0을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것도 저도 뭐 이제 어떤 업무적으로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 쓸 때 쓰다가 생각 안 나오면은 여기를 좀 의존을 하거든요.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게 되고 기억하지 못한 것도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해줘서 상당히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 시대에 뭐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상당히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용구 박사님이 정말 박식하신 말씀으로 또 소프트웨어 융합 그 사업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런 산업들이나 사업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세종시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좀 특화된 산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것에 한번 자신감 넘치는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세종시에 더 주신다면 그 네. 산업적 복합성 뭐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산업이 선의 관점이 아니라 입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컨텐츠 산업 영위를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다른 제조 기업들도 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환되는 기술들에 있어서 다 요소 기술들이에요. 뭐 그게 AI 시대나 뭐 빅데이터 시대냐, 뭐 생성형 AI가 뭘 하느냐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또 누구나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어느 도시보다 가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향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좀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뭔가 정책적인 사업들이 좀 입안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센터장님 덕분에 많은 공부가 돼서 저도 조금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 등에서 어떤 중요한 국가 시설이 특히 여기 세종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다면 뭐 정보 보안 산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런 것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업 발굴이나 어떤 육성 지원, 제도적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어떤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구상이나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있으면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그 라이즈라고 하는 그 국가 교육부의 어떤 중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이런 비슷한 라이즈 산업, 사업, 이런 라이즈 말씀을 산업,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의 그 특정 산업들이 뭐 다양하게 편제되는 관점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가치 사슬 측면에서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보안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는 기존의 컨텐츠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거냐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의 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기술이 또 정보 보호 기술이거든요.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럼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는 정보 보안 사업은 필수적이다.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보 보안 산업에만 필수적인 게 아니라
보안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 현 시대에는 또 디지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산업하고 결합이 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정보부나 정보 보안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불하면 이거 과소비이거나 필요 없는 것에 소비를 한 것 같은 인식을 갖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을 키울 때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정보보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그 여기까지. 한규란 교수님, 그래도 이런 거 할 때에 그 우리가 인재 뭐 육성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우리 한규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중에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되는 게 4차 산업이라는 게 융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때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전공 학과 중심의 그런 대학의 개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인재도 뭐 지금 보안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것들이 어느 하나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앞으로의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영구 박사님이 갖고 네. 계시는 인재 육성 방안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사실 대학 나름대로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죠. 네. 로드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설계를 하고 그 학과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가변적으로 사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고 또는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국은 어떤 특정 한 산업을 타겟팅해서 인재 양성을 하기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뭐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교육도 그 세종에서 집중으로 키우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인재 양성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과 지자체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역에 또는 시에 더 많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자, 한규련 선생님 우리가 또 이번 차시에 대한 이번 방송의 3회분인데 여기에 대한 뭐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고 네. 다음 달이죠. 다음 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1차, 2차, 3차를 다 겪고 그거를 융합해서 4차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적응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 기술 산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몸도 따뜻하게 하고 더더군다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영구 센터장님 또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그리고 세종시가 앞으로 가야 될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우리 다음 차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또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겨울을 이겨내려면 몸부터 따뜻하게 해보세요. 자, 라디오 프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오승균이었고요. 한규량이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영구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차시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